종합어시장을 이제 분양했을 때 이렇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그게 1억 5천에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2년 뒤에 또 이제 판매를 했는데 1억 5천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지금 월세가 80만 원이라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매매 시세에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1억 5천이면은 80만 원 정도 선에서 월세 놓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있는 사람도 13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창기에 이렇게 들어왔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8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년 안에 계속 이 정도의 시세가 돌았을까? 그것도 한번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찍었는 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360호지만 지금 360호, 361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평인 거예요. 현장 안에 이렇게 가보니까 하루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지금 360호하고 361호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지금 또 장사를 계속 하고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계속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할지 안 할지 낙찰받고 한번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매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2평인데 지금 125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죠. 네, 4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1층인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4평 지금 입지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틀린데 여기도 지금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안 가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개념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개 넘는 상가를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조사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볼만 하네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120만 원에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100만 원만 이렇게 계약된다고 해도 여기는 2억에서 한 2억 5천 사이로는 시세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죠. 이 사람이 2억 1,600원 왜 이걸 미납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세대로 그냥 적었는 것 같아요. 상가라는 게 원하는 가격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까 매물 보셨듯이 4억 8천에 이렇게 내놨는 것도 200만 받는 것도 4억 8천이고 지금 135만 원 받는 것도 4억 뭐 8천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의 그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의 입맛에 그냥 올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는 내놓으면은 팔리는 게 힘들겠죠. 최소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봐도 여기는 2억 5천까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억 1,600에 이렇게 받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현장 가가지고 한번 파악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1억 5천에 지금 시작하는 이때에 입찰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고 현장 가가지고 조사하고 저한테 한번 입찰가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대출도 웬만하면은 1억 한 5천?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낙찰 받는 그 금액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대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출 이자 갖고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세 놓는다 그러면은 소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처럼 이렇게 보이는 물건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인천 남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인천 남구 선천동에 있는 2층 상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용 면적은 39평, 거진 40평 좀 안 되는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5억 7백인데 두 번 유찰해가지고 2억 4,843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 과거 이력을 한번 보니까 한 번 유찰해가지고 3억 5,490만 원에 시작하는 이때에 두 명이 입찰 들어왔는데 여기 4억 5,600에 적었는 이 분이 미납을 하셨네요. 미납을 해가지고 재경매로 이렇게 나왔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2등이 적었는 가격이 3억 5,610만 원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미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 최저가에서 100만 원밖에 안 적었는데 다시 이때 최저가에서 적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들어오고 이걸 한번 유찰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이렇게 보실 때에 입찰 들어갈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보상 내용은 다 한번 훑어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주의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205호인데 204호의 벽을 제거해가지고 204호하고 205호하고 경계벽 없이 다 같이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 내용을 누가 현장을 확인했을까요? 감정평가사가 현장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봤겠죠.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용하는 상태로 보니까 여기 지금 205호는 주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홀은 204호가 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공보상 내용은요, 우리가 현장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임장 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임장 활동을 했던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요걸 확인을 안 했는 거야.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낙찰을 받다 보니까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때 멘탈이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또 한 번 주의를 줍니다. 기타 참고 사항에 여기 지금 음식점 홀로 이렇게 이용 중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204호다. 그러니까 경매할 때 참고해서 경매를 하길 바란다. 이 내용을 감정평가에 또 적어놨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요. 이런 내용이 없고 현황조사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불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왜 이걸 서류들을 확인을 안 해봤냐? 이거는 그 입찰 들어오는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가 책임질 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깝게도 이 보증금을 몇 천만 원 되는 이 보증금을 의미 없이 날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요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4호, 205호는 이쪽에 서양 방향입니다. 그리고 201호, 202호, 203호 여기는 동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입지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입지는 여기가 중심 상권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들이 둘러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뭘 먹으러 온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지금 찾아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상가 입지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측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가 아니고 뒤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월세 가격이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물건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물건은 뒤쪽에 있는 상가지만 전면에 간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면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음식점이 뭐가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후면이라도 나쁘지 않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205호가 그냥 이 음식점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204호하고 205호하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5호가 요 뒤에 있고 204호가 요 앞에 있습니다. 둘 다 후면에 있지만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천에 220이라는 게 205호만 계약했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5호하고 204호하고 같이 4천에 220으로 계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은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2천에 110, 2천에 110 이렇게 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요 40평 되는 게 현재 매물이 얼마 정도 선에서 나오는지 아니면은 40평이 진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205만 이렇게 계약을 했는 거고 그게 아니고 40평이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04호하고 205호하고 같이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건물을 보니까 2층으로 지금 뭔가 나오는 매물이 없는 것 같고 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여기 보니까 2층에 35평 35평 되는 게 1500에 120에 4층이 이렇게 매물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유동인구가 많은 4층 임대 점포라고 이렇게 적겠네. 이게 지금 2층이 동양이면은 지금 이쪽 속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40평이 1000에 10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비슷한 매물이 지금 없네요. 얘를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속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1000에 100 정도에서 지금 매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 도로 쪽으로 지금 그 간판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100만 원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110만 원, 2천에 110만 원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0만 원이라면은 여기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사이에서 나중에 팔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억 5,610만 원에 적었는 요 2등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잘 패찰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2억 4,843만 원에 이렇게 시작하는 요때에 최저가에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거는 한 번 더 유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갈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을 한번 요것도 현장을 꼭 한번 가봐야 돼요. 현장을 꼭 가가지고 여기에 실제 그 이쪽에 경매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선에서 놓을 수 있을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경매로 딱 대놓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입지는 되게 좋은 물건이에요. 입지는 되게 좋은 물건인데 안 그래도 이 물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게 여기는 이 음식점이 통으로 내상가가 아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5만 내상가고 204는 다른 주인이 있다. 그럼 나중에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 임차인하고 계약을 할 때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전제가 깔린다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월세 계약을 얼마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해야지 합리적인 선이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표제보상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4천에 220이면은 그러면 이거는 5억 정도 시세가 돌아갑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지금 3억 5,400에서 유찰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에서 그냥 최저가에서 몇백만 원만 이렇게 쳐가지고 낙찰받아도 잘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2억 4,800에서 최저가에서 조금만 힘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찰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선에서 받아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만에서 110만 원 이렇게 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임차인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계벽을 또 쳐야 된다는 그런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5는 그 후면에서도 더 후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동에 상가가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물건 번호가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여기 지금 전용 면적이 16평이고요. 감정가는 5억 4천인데 두 번 유찰해가지고 3억 4,560만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이 2천에 110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소멸 기준보다 사업자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이쪽에 더샵 아파트가 한 1,700세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양타운하고 경동하고 한 500에서 600 정도 세대가 될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가 그렇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보기는 힘든 입지에 있는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요 매물 나와 있는 데서 현황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17년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2천에 110만 원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매물을 한번 볼게요. 연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상가죠. 여기 지금 상가에 지금 월세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물건이 16평이라고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평 좀 안 된단 말이에요. 1층에 있는 상가인데 3천에 190만 원 받는다 그래요. 요거는 지금 15평인데 구숙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3천에 220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평, 11평이 좀 안 되는데 이거는 2천에 80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네요. 여기는 지금 배달 전문점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물건은 1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매물 나왔는 거는 190에서 220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교생이 현장까지 한번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 물건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요 도로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180, 190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요 배추도에 보는 것처럼 요 바깥에 도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안쪽에 들어갔을 때 있는 상가라고 도로 측에서는 안 보이는 상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장아찌으로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실인지 이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때 공실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 현장 안에 있는 요 16평짜리에 요거는 잘 받으면은 한 140에서 150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3개의 물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물건은 지금 16평이고요. 2번 물건도 16평입니다. 19년도에 사업자를 개설을 했는데 이 당시에 계약했는 게 2천에 170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3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이제 사업자를 이렇게 3천에 120에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40에서 150 정도는 현장 갔다 왔을 때는 월세를 넣을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140에서 150 정도 월세를 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팔 때 내놓을 수 있는 요 가격은 3억 정도 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더 유찰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유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론 가격은 2억 5천을 살짝 넘기는 선에서 받으면은 뭐 적당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가가 5억 4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대출 나오는 거는 못해도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는 나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 돈 들어가는 게 몇 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 이자 갖고도 충분히 내가 월세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거죠. 금방 이렇게 얘기했던 그 구조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상가 두세 개만 이렇게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투자하는 대비 몇 억 이렇게 안 써가지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 요 수익형 상가들은 뭔가 하자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경매로 이렇게 진행하는, 공매로 진행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발생한다 그래도 나가는 이자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대로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그 이자를 갖고도 월세에서 충분히 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개의 상가만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던 그 수준의 수익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몇십억이 아닙니다. 많아봐야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에서만 투자해도 충분히 그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상가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상가를 조사를 못하다 보면은 아까 금방 받는 것처럼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 돈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면서 상가 매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꾸준히만 상가 매물에 조사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지고 폐찰 되더라도 들어가가지고 받아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삶을 보실 거예요. 자, 오늘은 상가 매물을 이렇게 보면서 상가를 보는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 보시면서 좀 괜찮은 매물이 있거나 현장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건 번호를 보면서 현장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조언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색다른 물건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수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